그 다음에 24년 10월 것 중에서 그 소등을 짚는 사람이 있어서 소등에 대해서 제가 그것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소등 그 뒤에 문제 중에서 소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해설하고 합니다. 앞에 있었던 낙엽송은 패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려움 얘기하세요. 자, 소등은 시가 전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으로 생명력을 요청한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운데 불을 끈다는 행위를 독특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구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나는 불을 끈다. 계속 반복되죠. 반복은 당연히 뭘 만들어요? 운율도 만들고 강조도 하고 의지도 만들고 뭐 등등등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자, 이 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꿈꾸는 시간. 네, 불을 끄고 꿈을 꾸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건 뭐 생명의 불꽃을 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거 꿈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인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현실은 메마른 껍질, 부정적이죠. 한 폭이 풀도 자라지 못한 가뭄의 뜰, 부정적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지금 이런 상태야.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이 시는 이쪽으로 가거든 결국. 물론 구체적인 뭐 어떤 생명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불모의 뜰, 풀 한 폭이 안 나는 게 불모잖아. 뿌리도 타는 목마름. 마지막에 물 나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 이 구체적인 상황이잖아. 여기랑 똑같아. 결국 여기도 생명력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불을 꺼. 여기 있었던 일행에 불을 끈다가 그대로 연결되는 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지. 그지? 두 번째 갑시다.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불을 껐어. 불을 끄고 났더니 그 시간의 끝에서 가뭄의 마른 현실에 시체에 꽃이 달리는. 가뭄의 마른 현실? 부정이죠. 근데 여기에 시체에 꽃이 달린대.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이라고 했어. 화제가 찬란하다고? 왜냐면 이 불길은 뭐에 가깝냐면 생명력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타오르는 생명력이야 이거는. 그래서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그랬잖아. 내 꿈속에서는 꿈을 꾸면 생명력이 빵 터지는 거야. 현실에서는 어때? 생명력이 팍 죽어있는데 꿈을 꾸니까 생명력이 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요원은 멀단 뜻이야. 먼 그슬린 검은 잿더미. 불이 붙었으면 잿더미가 생겼지. 그슬린 저무 잿더미. 그러니까 이미 다 망한 거야. 이거는 소멸이죠. 소멸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소멸을 위해서 푸른 바다가 번져가. 이거 서로 색채 대비라고 할 수 있거든. 푸른 바다가 번져간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상징해? 이건 생명력이야. 싱그러운 냄새, 이건 후각적 심상도 썼네. 다양한 심상,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지. 3월에 뜰을 만드는. 3월은 생명력의 계절이야. 봄이잖아. 모든 것이 소생하는 계절이잖아. 그걸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네. 그래서 나는 불을 끄는 거지. 자, 현실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 지금 꿈속으로 가면서 생명력이 업되고 있는 중. 자, 마지막 갑시다.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에 난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그랬어. 아래로 내려가 하강이야. 근데 어디로 가?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 물의 이미지도 나왔네. 이 물도 여기서 뭐야? 생명력이야. 심지어 뿌리 나오잖아. 아까 뿌리 어땠어? 어땠냐? 뿌리도 타는 목마름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 뿌리는 뭐하고 있어? 샘의 뿌리를 받고 땅을 적시고 있잖아. 살아나고 있는 거지. 마른 뿌리 아까 있었던 개야.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먹고 지금 목을 죽이고 있어. 살아나고 있어. 나는 불을 끈다. 또 반복됐지. 불을 켜는 시간. 이건 무슨 시간이야? 생명력이 확장되는,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야. 그런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건 여기서 불을 켜는 시간은 생명력이 빵 터지는 시간이고 여기서 불을 끄는 건 꿈을 꾸기 위한 시간. 뭐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조금 더 편하게 오겠죠. 사실 뭐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통점 같은 거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이 나시가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너네 빨리 이거 전달해줘야 돼서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다들 보였죠? 색채 이미지 활용하는 거. 둘 다 색채 이미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 심지어 얘는 색채 대비도 나와요. 여기 아까 까만색 어디 있었어? 검은 잿더미에 푸른 바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32번 보기가 그 32번 문제가 4번이 답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상상과 상생하는 물줄기가 아니고 의지하는 물줄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선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에 얘기 나와 있는 거, 뭐 간단하게 보세요. 이것들은 시 자체만 해석되면 별 문제 없으니까. 네. 이거 시만 해석되면 되잖아. 가뭄의 마른 현실이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건 현실의 척박함이 아니라 생명력이 확 올라오길, 그걸 바라는 거라고. 여기 찬란한 화재 나오잖아, 찬란한 화재.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갑시다. 그 다음에 민농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박장대 이 두 편인데, 민농가 박장대 두 편에서도 이게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없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게 표현법들, 아까 이제 어제 제가 질문 받았을 때 표현법들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민농가가 아마 분석이 되면 대체적으로 박장대는 되게 쉬운 편이라서 민농가를 제가 정시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가봅시다. 자, 저기 가는 저 노노가 딱 나오지. 뭐라고? 청자가 있어. 청자가 있으면 우리 어떤 표현 가능해? 말을 건네는 투, 이런 거 가능하지. 이내 농가 살펴듣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명령형이라는 표현도 가능해. 이런 얘기들이 궁금한 거잖아. 그렇잖아. 명령형으로 표현했다. 명령형 문장을 사용했다.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이란 얘기야. 자,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나 했으니까 서리법이야. 농사가 우리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시고,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대본 이뿐이라 이거 뭐 농사뿐이라. 천하대본 천하의 가장 근본이 농사다. 반일항이 좋은 시한 읽어 묵힐자리 살펴서 농사 준비 모춘 때 지키기 급선무라. 모춘 그러면 이른 봄입니다. 이른 봄에 얼른 때 지켜서 농사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중요하게 이고 갑시다.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와 어떠한고 서리법.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중국의 고대 나라들. 공법 조법 조세제는 하은 때에 끼친 법이라. 하나라 은나라 때 만들어진 거라고. 주나라 철법은 11지세 그 아닌가. 주나라의 법은 바로 11지세 10분의 1 내는 거, 그거 그대로라고. 똑같다고. 이렇게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그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가볍게 부과하면 이웃까지 좋으시고, 부가하니까 이웃까지 참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하은주부터 요런들 이끼지도 역대 성조 이런 애들은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얘기. 우리나라 아닙니다. 자, 어찌하여 권세부려. 여기부터 얘기가 달라져. 권세부려. 세금 고하 못 정하니. 세금 고하, 세금의 높고 낮음을 못 정해. 왜 못 정하겠어? 탈탈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탐관오리들이.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더할 세금.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 시작해? 탐관오리를 비판하기 시작해. 가렴은 어이할고, 가렴. 한자성어 가렴주구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아마 할 때 설명했을 거야. 어이할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는 안타까움을 덜어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쌈 허탕 오늘이라. 길쌈은 뭐야? 길에 싸우는 거 아니고 배 짜는 거. 봄엔 새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느니 중어마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두려워 죽겠다는 얘기지. 서리법 계속 나온다. 조세가 너무 두렵다 얘기야. 아, 감탄이네. 영탄법도 나와요. 농부들아 또 불렀어.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 무거운 세금을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마오. 또 명령형이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자,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핀 저 악초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 악초는 잡초야, 나쁜 풀이야. 근데 여기서는 간신이나 오랑캐를 뜻할 수도 있어.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얘는 청유다. 모두 다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지. 제거 못하면 어이하리 송이 날며 이 때문이라. 이게 고사입니다. 자, 송이 날며는. 자,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 가혹한 정치. 상한 새싹도 그렇고. 가혹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야. 자, 금년에 못하면 명년제초 누가 할고, 명년은 언제? 내년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지. 새싹 나와도 아니오무니 악초의 딸 아닌가. 악초 간신 아니냐. 간신들 탓이다. 묘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가라지는 뭐? 이게 쭉정인가? 나쁜 풀일 거야 이게 가라지가. 가라지 풀. 이게
간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조밭에 있는 쭉정이 오랑캐와 어떠한 거 역시 서리대구야 이거. 서리법 그리고 대구법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악초에 뭐가 있는 거야? 가라지와 쭉정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풍우뒤에 더 황충, 도적대처럼 생기는 황충은 메뚜기 도적대 같이 생긴다고. 빼어난 저변은 군자처럼 곤고하다. 변은 군자야. 변은. 근데 요것들과 비교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과 벽 이렇게 되는 거지.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기를 쏜가. 서리법이지. 농부가 군자를 길러줘야 된다.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하자꾸나. 반복. 청유. 자,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 보필 안을 쏜가. 서리법. 현인 보필해야 된다 이거지. 현인은 바로 누구야? 군자. 그러니까 요게 간신이라면 요건 누가 되는 거야? 충신이 되는 거지.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전가의 근무로다. 이거랑 똑같다 이거지. 이퀄. 소인을 쫓고 군자를 등용하는 게 왕실이고 악초를 제거하고 소인과 악초 같고 군자를 등용하는 게 좋은 벼 같고 이게 전가, 농가의 근무로다. 아, 저 농부야 다시 힘싸졌구나 라고 열심히 청유하고 있는 겁니다. 청유는 명령문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권농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는 너무 쉬운 지문이라서 나 지문은 뭐 지금 얘기할 건 없을 거고요. 나 지문에서 비용이 얘기하고 비용과 그 누구야? 저기 거복 패랭이 쓰고 동다리 입은 사람 이 사람이 거복이죠. 거복과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어떤 객 이거 편견 가진 사람이지? 그지? 무두장이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다니까 거복이 마주 앉지 못하냐. 비용이 살생으로 삼이. 자, 그러니까 비용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에요. 무두장이랑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나는 얘기 안 할란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 A에 나온 객은 역시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거 부정적 인물이에요. 부정. 이 사람이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거북이 말하는 건 다 알잖아. 살생한다. 그랬더니 비용이 뭐 겨설의체가 되고자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요. 자, 소인이 어렸을까 우두나나 하고 나서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배웠다. 어떤 객이 왔는데 B의 객이 있어요. B의 객은 어떤 사람이냐. 자, 재상이 키가 작은데 크다. 허리가 곱한데도 곧다. 거짓말하는 아첨하는 놈이지. 얘도 비판이야. 얘는 아첨하는 애야. 자, 그런데 C 다른 객 키가 작다고 말했고 굽었다고. 자, C 객 얘는 긍정적 대상일 수 있어. 얘는 직언하는 애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얘는 관직에 올랐고 얘는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로 양반들의 행태 아니냐라고 거복이 얘기했던 부분인 거야. 거복이. 뭐 이런 부분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서리법 나오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비유나 서리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한 번씩만 더 정리해 보시면 34번 문제가 다른 건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겠고요. 34번 문제를 보시면 저기 4번에 보면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리법이라고. 서리법은 세고 셌다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표준법 문제니까 잘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자, 기억의 청자를 부르며 말한다. 기억. 습소 했으니까 말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니은이 어딨냐. 풍우뒤에 저 황충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가 니은이네. 그러면 부정적 상황을 유발하는 자연물 황충이네요. 맞죠? 맞고. 그 다음 티귿. 어째 마주 앉지? 화났네? 리을도 보고 가자. 넌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비용이 얘기하는 거잖아. 비용이. 억지로 응답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굳이 끌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넌 더럽잖아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맞죠? 상대의 처지가 자신처럼이요? 네가 똥 묻히고 피 묻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처럼이 아니라 너는 그런 놈이다 이런 얘기잖아. 마지막 미음. 저를 없인 여기시는군요. 너도 똑같구나. 남에게 동조한 상대의 태도. 비용. 이 상대는 비용이야. 잘 확인해놔. 그 다음 A부터 C에 대한 이해. 객이죠. 객. A.
B용에게 거복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계기고요. B는 아첨하던 계기고요. 출세했죠. C는 직언하던 계기지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형벌받아서. 출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되게 간단하다고. 자, B와 C는 동일한 대상, 재상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 한 명은 거짓말, 한 명은 진짜로 얘기해서 서로 다른 상황에 서 있다. 맞죠? 그 다음 37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것도 네, 이제 문제는 사실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서 마지막 5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5번 바로 확인하고 갈게요.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 문제 없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요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벼슬을 찍어야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의 삶. 아니 무두장이가 언제 신분 상승을 꾀했어. 이런 내용 자체가 틀린다고. 이런 자체가 이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야. 무두장이라는 게 살생을 하고 맨날 이제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는 그런 직업이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